자,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들어가는 거지. 맨 이쪽. 여긴 그냥 오늘 그냥 재밌게 들으면 돼. 뭐 할 게 없어.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뭐 그냥 그래. 그런 다음에 잠깐 물리 파트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이번 그 10주차, 11주차, 12주차까지 할 거 없고 13주차에 잠깐 할 거 있고 마지막 주차에 할 거 없고. 자, 뭐 쓸 것도 없어. 없네 오늘은. 지질 시대라고 들어봤지 니네 막 상칸부리아 시대, 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들어봤지.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구분 짓는 거고 각 시대별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거든. 우선 이 지질 시대를 구분을 지으려면 화석 있지, 화석. 화석을 갖고 시대를 구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이 화석의 급격한 변화. 어떤 생물이 이렇게 화석으로 있다가 뭐 지층이 쌓여 있겠지. 이렇게 화석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지층부터 얘가 안 나와. 그런데 새로운 생물이 여기서 출현을 해.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요 시점을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을 화석의 급격한 변화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러려면 화석에 대한 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우선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화석은 물리 켜서 만들어지지, 그치? 자, 화석의 생성 조건을 먼저 보자고. 우선 기본적으로 물컹물컹한 거 안 되지. 몸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돼. 몸에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뭐 뼈라든가 아니면 껍데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땅에 묻혀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매몰되는 시간이 있지. 매몰 시간이 빨라야 돼. 너무 천천히 매몰이 되면 그동안에 시체에 훼손이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화석을 볼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생물의 개체수가 많은 생물들이 화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지. 별로 없는 거는 화석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질 확률이 좀 줄어들지, 그치? 지각 변동이 심하지 않은 지역들. 왜냐하면 지각 변동이 심하면 뭐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석이 훼손됐을 수도 있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게 뭐 타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심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화석의 생성 조건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서 화석이 만들어진다면 화석을 이제 여기다 쓰면 보이니 지금? 여기 가리는 사람 안 가려? 화석을 시상화석이랑 표준화석으로 나눌 건데 시상화석은 뭐냐면 이 화석을 통해서 그 생물이 발견된 곳의 어,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시상화석이야. 그다음에 표준화석은 딱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 이 화석은 그 지질 시대에만 살았던 애들. 어. 이거는 시대를 구분짓는 거지. 그렇다면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가져야 되는 조건들이 다르거든. 이봐라. 얘는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아니고 얘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
그러니까 얘가 발견된 지역이 어떤 환경이 유지가 되었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려면 얘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겠니? 짧아야 되겠니? 어떤 단기간 갖고 이 생물이 뭐 따뜻한 데 사는 애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여기가 걔가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 따뜻한 지역이었다면, 이 생물의 화석이 있던 곳은 무조건 옛날에 따뜻한 지역이었겠구나. 통계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지. 대신 분포 면적은 어때야 되니? 분포 면적. 시상 화석의 분포 면적.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그렇지? 특정 환경을 알아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막 이렇게 넓게 퍼져 있을 수는 없잖아. 남극에도 있고 적도 지방에도 있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사는 애지 어떤 특정한 기후에서 잘 사는 애가 아니잖아. 그치? 얘는 분포 면적은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지. 그치? 반면에 표준화석은 어때야 되겠니? 시대를 대표하는 거니까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그 시대에 딱 단정 지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분포 면적은 좀 넓은 지역에 있어야지 그 시대에 얘가 여러 군데 많이 생존했던 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분포 면적은 좀 넓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생존 기간 분포 면적으로 갔을 때 시상화석은 어디 와서 들어가야 되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분을 지었을 때 분포 면적이 크고 생존 기간이 짧다. 그럼 이건 무슨 화석? 화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우리 책에 있어. 202쪽에 그 플러스 강의 그래프로 있어. 그다음에 요 위쪽 생존 기간은 긴데 분포 면적은 작은 쪽. 그러면 요거는 시상화석이 되는 거지.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그러니까 표준화석은 나중에 우리가 지질 시대를 배우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화석을 외워야 돼.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거든. 근데 이 시상화석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애들이야. 지금까지도. 막 고생 때부터 출연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이런 애들도 있거든.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고사리라든가, 여기 그림 있죠? 여기 뭐 산호라든가 조개 같은 조개류 이런 애들이 있거든. 고사리는 지금 어디에 산다고 되어 있니?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 이러면 예를 들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만약에. 근데 고사리는 어디에 사는 애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지.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야. 그럼 옛날에 태평양 한가운데는 어땠다는 거야? 지금처럼 바다였다는 소리? 아니지?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다는 얘기지. 또는 설악산에 올라갔더니 설악산에서 올라가서 땅굴을 팠더니 산호 화석이 나왔어. 그럼 옛날에 설악산은 뭐였다는 거야?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다는 얘기지. 그치? 조개 얕은 바다에 살지 지금 보면은. 그치? 얕은 바다나 갯벌. 저 두바이 사막에 놀러 갔는데 화석이 조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옛날엔 사막이 아니고 바다였다는 얘기지, 그치? 갯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화석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거니, 그러면? 환경도 알 수 있지만 육지였냐 바다였냐, 그러니까 소력 분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력 분포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땅이 솟아올랐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산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지. 설악산에서 얘가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얘는 옛날에 바다였는데 지층이 융기가 돼서 산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 어떤 땅의 융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화석에 찍힌 모양만을 봐서 아 옛날에는 얘가 이런 모양이었구나. 지금까지 고사리가 있잖아. 근데 똑같은 고사리 화석인데 옛날이랑 조금 달랐다. 아 옛날엔 이런 모양이었네. 근데 이렇게 진화를 된 거구나. 모양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생물의 진화 과정도 볼 수 있는 거지.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있고 다시 202쪽 맨 밑에 그림을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표준화석의 대표적인 예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눠가지고 고생대 봐봐. 여기 삼엽충, 뭐 갑주어, 방추충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얘네 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야. 중생대 보면 뭐 암모나이트 있고 그다음에 드디어 공룡 있고 신생대 화폐석 메모드. 이 화폐석이 뭐냐면 조개 같은 건데 조개 그 껍데기 모양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어. 또 옛날에 쓰던 화폐 모양이다 해서 화폐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되게 많어. 여러 가지 화석들의 모양이 되게 많어. 음, 그 바로 위에 지금 우리 사진 본 거 바로 위에 무슨 그래프 같은 모양 나와 있지. 동그라미 4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있지. 이거는 지금 이 설명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내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봐줄게. 그러면 이제 이걸로 들어가자. 뭘로 들어가냐면 204쪽.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지. 자, 지질 시대를 구분 지으면서 그 지질 시대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생물이 출현을 했고 어떤 생물이 번성을 했고 왜 멸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는 페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다 외워야 돼. 다 외우는 건데 일단 스토리를 잡으면 우선은 이렇게 돼. 화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놓은 지질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야. 선캄브리아 시대는 우리 202쪽에 지질 시대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면 202쪽에 나와 있는 거 선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길지. 그렇지? 그러니까 46억 년 전서부터 5.41까지 그러니까 약 41억 년 정도가 선캄브리아 시대지. 이거 해봐. 내가 우선 약으로 가볼게. 약으로 가면 이거 그냥 약 40억 년 정도가 성캄브리아 시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봐봐. 그 다음에 고생대, 우선 요건 나중에 다시 쓸 건데 고생대는 몇 억 년 정도로 볼 수 있니? 약 3억 년 정도 이렇게 봐도 되지. 그치? 약 3억 년 정도. 그 다음에 중생대는 약 2억 년 정도 봐도 되지. 유지 기간이.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지. 신생대. 지금부터 40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몇 억 년을 외워놓고 물론 대부분은 주어져.
상캄브리아 시대는 몇 억 년 전부터 몇 억 년 전까지, 뭐 고생대는 몇 억 년 전부터 몇 억 년 전까지 주어진 다음에 이거를 한 달이나 24시간에 비유를 해버려. 24시간에 이 퍼센트 자체를 총 전체를 45억 년이라고 봤을 때 고생대는 몇 억 년 전에 시작이 된 거니 약 5억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지. 잘 봐봐. 전체를 45억 년 전이라고 봤을 때 지질시대를 예를 들면 고생대는 5억 년 전에 시작이 됐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는 45억 년 전에 시작이 돼서 40억 년 동안이지.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니? 45억 분의 40이니까 약 몇이니? 9 안 되니? 안 되지. 8, 5, 40, 8, 4, 30, 36. 7, 또 8도 들어가네. 한 88% 되네, 그치? 88%. 자, 24시간에 따졌을 때 자정부터 몇 시까지가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라는 거지. 그럼 이걸 또 계산하는 거거든. 24시간 중에 그럼 이제 몇 시까지가 나오지. 그게 수행평가야. 그게. 그게 수뇌고 수행평가야. 달력으로 갔던 데가 한솔고 수행평가. 분당고. 달력으로 갔던 거. 한 달로 계산하는 거.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걸 한 다음에 거기다가 시대를 적어.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무슨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후가 어땠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멸종이 일어나잖아. 시대의 끝마다. 몇 시경 운석이 충돌했다. 이런 거를 논술하는 게 수행평가에 나와. 물론 올해도 그게 나온다면 답안 작성은 내가 해서 줘. 응. 다 써서 주고 니네들한테 그냥 그 얘기는 하거든. 조금씩 바꿔서 쓰라고.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 대직문 내가 학생이 없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 억년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준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고 자, 성캄브리아 시대는 가장 긴 기간이지. 가장 긴 기간이야 일단. 기간. 근데 초반이기 때문에 생물이 거의 없어, 그렇지? 생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이 될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될 수가 없지, 그렇지? 생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없어. 하지만 발견되는 화석이 두 가지는 있어. 우리 최초의 생명체가 누구였니? 원시지구에서 나온 최초의 생명체. 누구였지? 그렇지, 남세균이었지, 남세균. 남세균이 있었거든. 이 남세균 집단이 화석으로 찍혀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직업이 화석이 있거든. 이거 남세균 화석이야. 그리고 다른 아주 하등하지만 그래도 다세포 생물들이 조금은 있었을 거야. 해양 생물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화석이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생명체 하나의 화석은 아니야.
어떤 집단이 눌리켜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래도 얘네는 있었어. 그래도. 근데 또 화석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연결되거든. 생물이 거의 없어. 그래서 화석이 없어. 근데 또 화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수륙 분포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었을까? 없지, 그치?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수륙 분포? 과연 이때 어땠을까를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알 수가 없었던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연구가 잘 안 돼 있기는 한데,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도 얘네 있었잖아. 근데 이제 이 다음에 고생대가 나올 거라고. 그럼 뭐 완전히 한번 걔 망하는 일이 있었겠지.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 모든 시대는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근데 알다시피 빙하기가 오지, 그치? 빙하기가 이렇게 있고 막 했었어. 했는데 엄청 큰 빙하기가 한 번 있고 빵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끊어져. 그나마 이든 얘네들을 볼 수가 없게 되지. 그래갖고 고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대멸종. 완전히 성캄브리아 시대를 끝내는 대멸종이야. 그 안에 성캄브리아 시대 안에 보면 대멸종이 두 번은 있거든. 근데 한 번의 대멸종은 성캄브리아 시대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해. 두 번째 빙하기가 왔을 때 완전히 끝나버려.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빙하기가 오고 두 번째 빙하기의 영향으로 그 상태가 더 엉망진창이 돼버려. 빙하기가 와서 한 번 없어져.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니? 빙하의 면적이 넓어지고 해수면이 하강을 하게 되겠고, 그치? 이러면서 기온이 떨어져. 그럼 일단 좀 죽어나가. 그러다가 무슨 일이 나타나냐 하면 바닷속의 산소의 농도가 극심하게, 심지어는 무산소 정도가 돼버려. 근데 이때 지금 해양생물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해양생물이 어떻게 됐겠어?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빙하기, 그 다음에 수중의 무산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캄브리아 시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고생대가 이제 시작이 되지. 고생대도 초창기에는 그냥 온화한 기후야.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온화한 기후가 된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버텨왔는데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있었겠니? 급증해 있겠지 이제는. 그렇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거 역말이 되는 거 아니야?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역말이가 되는 게 아니야. 개 중에 버티는 애들이 있어. 살아남은 애들이. 걔네들이 쫙 있으면서 산소 농도를 꽉 올려놓은 거지. 어느 정도 올려놨더니 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갑자기 다양한 생물군들이 확 출현을 하겠지. 육지로도 기어 올라가고 드디어 육상 생물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겠지. 대표적인 육상 생물 양치 식물이 나오거든. 이 양치 식물이 바로 고사리야. 그리고 해양 생물이 번성을 하기 시작한다. 삼엽충이 나오고 물고기, 어떤 갑주어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 이런 화석들 다 외워야 돼 이제. 니네 가만 보면 204쪽 맨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봐볼래? 성캄브리아 시대 그림, 고생대 그림 이렇게 있지. 자, 이거 잘 봐봐. 지금은 굉장히 착한 그림으로 나누어져 있지. 근데 학교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성캄브리아 시대 있지. 당연히 바닷속 그림 준다고, 바닷속 그림 지금처럼. 고생대도 바닷속 그림을 줘버려.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일단. 왜냐하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어차피 해양생물밖에 없었고 고생대는 육상생물이 나오긴 했지만 육상생물이 출현을 한 거고 해양생물이 어떻게 된 거니? 번성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착하게 가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냥 지금처럼 이 바닷그림 풀떼기 같은 거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고생대 바닷속에는
삼엽충을 그려주면 착한 선생님이에요. 도 선생님이. 바닥 밑바닥에 삼엽충이 딱 얹어져 있으면 착한 선생님이거든. 근데 삼엽충도 안 그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부터 니네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 요런 풀떼기 사이에 뭐를 그려놓냐면 요만한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려놔. 갑주어거든.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와버렸어. 무슨 차이점인가 했는데 풀떼기 뒤에 고기를 다 그려주지도 않고 여기 대가리 조금 보이고 꼬리 지느러미 보이고 풀이 이렇게 가려놨어. 그래놓고 이게 고생되래. 가, 나 해놓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거를 찾아라.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거든. 지금 꼭 이런 착한 그림으로만 나온다는 게 아니야. 또 잘 보면 항상 물 속에 멋있게 생긴 갑주어가 있다. 그럼 그냥 고생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이다. 이게 뭐지? 하면 그냥 성칸불야시. 이렇게 하는데. 자, 우선 그럼 고생대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생물 쪽으로 한번 볼까? 생물 쪽, 고생대의 생물 쪽. 초기에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지. 그치? 이제 살아갈 만해졌으니까. 바다에서는 삼엽충, 강추충, 완종류 같은 게 나왔고, 어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했고, 육지에서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고,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지. 자, 니네 이거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은 번성을 했어. 근데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은 출현을 했지. 이거 따로 외워줘야 돼. 그 시대에 번성한 거하고 출현한 거를 따로 외워줘. 다음 거 넘어가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파충류하고 거시식물 출현했지. 파충류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 뭐니? 공룡이지, 공룡. 공룡은 중생대라는 건 알고 있지, 니네. 중생대에 공룡이 번성을 하지. 그 전에 출현했던 것들이 그 뒤에 번성을 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구분 지어서 외워줘야 되고 3월 달에 내신 시작하면 우리 내신 대비 교재에는 그 표가 있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번성하는 거, 출현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외우면 쉬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양치식물 번성했다고 그랬지. 고사리. 이때까지 육상생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 풀떼기를 먹고 사는 토끼, 사슴 이런 애들이 있었겠니? 곤충이 뜯어먹, 뭐 메뚜기가 뜯어먹어봤자 얼마나 뜯어먹겠냐, 그치? 그럼 이 양치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겠지. 그러던 중에 자, 고생대 말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빙하기도 오긴 와. 근데 그게 대멸종의 원인이 아니야.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대륙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지. 바다 있고 대륙들 있지. 근데 지금 옛날에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 성캄브리아 시대는 뭔지 몰랐고 고생대를 지나면서 이 대륙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 퍼져 있던 대륙들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가 돼버려 이렇게. 언제?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그러니까 초대륙이 형성이 돼. 초대륙 들어갔지. 한계야. 한계야가 형성이 돼버리거든. 자,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거니? 땅덩어리가 넓어졌으니까 살기 좋을 것 같니? 아니지. 어떻게 환경이 잘 맞아서 드디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서 합쳐졌어. 그럼 여기 있던 바다 생물들 몰살당하지. 요 기후에서 살고 잘 번성하고 있던 애들이 딱 육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가서 붙었네. 추워 죽겠지. 죽어버리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엄청난 대멸종이 생겨. 모든 지질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대멸종이 바로 이거야. 고생대 말기 한계아 형성에 의한 대멸종. 요거 외워놔.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지금 고생대가 멸망을 하지. 완전 개망했지, 여기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그냥 뭐 별로 있지도 않아서 그냥 망했고 여기 진짜 개망했거든.
그런데 또 버텨내는 애들이 있었지. 걔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중생대로 넘어가. 중생대로. 자. 야, 성캄브리아 시대 빙하기 있었다, 말기에.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있었어.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판게아 형성이었고, 말기에 이렇게 모였지. 모일 만큼 모였거든. 그러면 이제 중생대 초기에 있지. 이게 고생대에서 중생대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완전 개망하는 일이 하나가 생겼잖아. 그래서 버텨냈지. 근데 파충류들이 여기서부터 버텨내기 시작해. 그래서 파충류가 중생대에 번성을 하기는 하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모였다가 다시 슬슬 벌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지금 신생대에 왔을 때 지금 현재의 수륙분포를 갖고 있는 거거든. 모였던 땅이 벌어진다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 난리가 나는 거지. 지진에 화산 폭발에 아주 쌩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중생대 초반에 한 번 더 대멸종이 와버려. 아주 파충류 입장에서 미칠 노릇이지. 거기서 살아남은 그 거대한 애들이 바로 누구야? 공룡이야, 공룡. 그래서 중생대에 파충류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하고 파충류의 시대가 드디어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벌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완전 지구 전체 모든 땅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버리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겠니? 확 올라가지.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왔을까 안 왔을까? 올 수가 없지. 빙하가 올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따뜻해서. 모든 지질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평균 기온이 높았을 때가 중생대야. 그럼 중생대는 버티고 버틴 애들이 이런 파충류들이 드디어 살아남지. 공룡이지 공룡. 이런 것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조류들이 출현을 해. 얘네 왜 시조새 알지? 시조새. 그러니까 뭐 공룡이 있었고 익룡도 있었고 그다음에 얘네가 조금 더 진화되면서 출현을 하는 애들이 시조새. 조류가 출현을 해. 그러면서 요만한 포유류도 출현을 해. 근데 포유류가 힘을 쓸 수가 있겠니? 왜? 누가 너무 세냐? 공룡이 너무 세지 않냐? 공룡이 너무 개세다고. 그 포유류가 힘을 발휘를 못해. 어디 잘 숨어 살아. 조그만 포유류들이. 땅굴 타서 들어가서 살고 막 이래. 이러면서 이제 출연을 했고, 아까 여기 거시식물들 나왔었지. 거시식물이 출연했지, 고생대에. 번성을 하기 시작해, 중생대 거시식물이. 그러면서 누가 출연하냐면 이런 애들이, 이거 더 자세하게 나중에 외워야 돼. 이런 애들은 번성을 하고 혹시식물이 출연을 해. 나는 지금 많이 나오는 것만 쓰는 거야. 많이 나오는 것만. 아까 뭐 조류도 출연했다고 했지. 포유류도 출연했다고 했고 이렇게 출연을 해. 근데 빙하기가 온 건 아니잖아. 그치? 왜 망했을까? 정말 불쌍한 애들이지. 어떻게든 버텨냈잖아.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화산 폭발 일어난 것도 한 번 건져냈고 다행히 그걸 견뎌내니 따뜻한 지구가 돼서 빙하기도 오지 않고 아주 좋은 생활을 했겠지. 근데 우리 책에는 운석 충돌이라고 나오는데 운석 충돌은 성캄브리아 고생대 다 있었어. 운석 충돌은 중생대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사실. 소행성 충돌이라고 해주는 게 맞아. 문제 풀다 보면 소행성 충돌도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운석 충돌이라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대한 운석의 충돌. 이거 맞는 거고 중생대는 버텼는데 해필이면 이만한 소행성이 와서 충돌을 꽝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룡들이 어떻게 돼? 좀 대신 공룡들 무서워서
땅속 파고 구석구석 숨어서 지내던 조그만 포유류들은 생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중생대가 끝나. 중생대가 끝나. 니네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 무슨 맨날 그 어린애들 만화 보면은 둘리 보면은 빙산 타고 내려오지 않냐? 빙하기가 없었다니까. 그치? 중생대 그 둘리 공룡인데 빙하 타고 내려왔대. 빙하가 어딨어? 있긴 있었나? 빙하기가 없었던 거구나. 아, 너 혼자 결론 내렸네. 있긴 있었구나. 빙하를 타고 내려왔구나. 아무튼 그 공룡은 추워서 죽은 게 아니야. 맞아서 죽은 거야. 그것도 운석에 맞아 죽은 거야. 어. 다 죽어버렸네? 그럼 이제 드디어 신생대가 오는 거야. 땅이 벌어지고 판게아가 분리되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 신생대 때 현재 수륙 분포를 갖게 되는 거고, 현재 수륙 분포라는 거는 뭐니? 인도양과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고 지금 태평양은 점점 좀 좁아지고 있고, 지금 대륙은 그렇게 이동하고 있거든. 판의 이동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대륙은 좁아지고 태평양 쪽은 좁아지고 이쪽이 좁아지니까 이쪽에 있는 대서양과 인도양은 넓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 결국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니? 태평양이 없어져. 즉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쪽이 어떻게 돼? 붙는 거지. 좀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 차 타고 가면 돼.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여행을 할 필요가 없지. 돈 낭비야. 좀만 기다리면 돼. 알겠지? 아니, 벌써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금방이야, 금방. 그냥 엄청 빠른 대륙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 니네 가끔 이렇게 서 있을 때 어지러운 적 이제 움직여서 그렇거든. 이거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피크 나왔잖아. 사람이 느낄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을 때가 있대. 지금 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안해 진짜. 뻥이야. 그거 어떻게 느껴? 막 구름 한 점 없는데 바람 불 때 있지. 왜 그런지 알아? 딱 이렇게 훅 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이거 중학생들한테 써먹어요. 믿는데. 이미 그거 배웠잖아. 중1 정도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구라치고 있잖아. 그럼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우와, 쟤 진짠가? 해서 바보 같은 놈들. 말이 되니? 말이 돼? 현재 수력 공포를 갖게 돼. 근데 이 신생대는 그래갖고 결국은 드디어 파충류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고 공룡이 멸종을 했잖아. 파충류 중에 공룡이 멸종을 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힘을 쓰기 시작하니? 포유류가 힘을 쓰기 시작하지.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지. 포유류가 번성을 하기 시작해나. 그러면서 누가 출현을 해? 드디어 사람의 조상이 출현을 하지. 근데 공룡 없애놨더니 개센 포유류가 나오지. 매머드. 매머드의 시대야 이때가. 그리고 뭐 옛날 그림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창 하나 들고 매머드한테 막 덤비고 있지. 안 되니까 게임도 안 되거든 이거. 막 그런 거 하고 있고. 바다에서는 화폐석이 번성을 한대. 니네 플랑크톤 알지? 플랑크톤. 이 화폐석이 플랑크톤의 일종의 화석이 된 거거든. 플랑크톤이 우리 물고기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또 광합성도 하지. 식물성 플랑크톤은 생산자야, 생산자.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은 조그만 물고기들이 아주 좋은 먹이가 되지. 그 바닥속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져, 환경이.
화폐석도 나왔고 여기에서 출현했던 숙취식물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인류가 출현을 했다. 망했나 신생대? 안 망했지. 지금이 신생대야. 지금이 신생대인데 이 신생대는 그렇다고 빙하기가 없었느냐? 아니야. 빙하기하고 빙하기가 이제 녹는 간빙기가 반복이 돼.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지금까지 신생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니? 빙하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상.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그 다음에 지금 녹는 중. 녹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반복된 상태에서 다시 간빙기로 녹는 중이야. 지금. 녹는 중. 지금 빙하기는 아니잖아. 따뜻하잖아. 그치? 녹는 중이야. 이러다가 빙하기 오면 이제 뭐 끝나겠지. 아니면 초행성 충돌하면 또 끝나겠지. 그치? 온실가스 많아져서 빙하기 이상. 아니,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그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잖아. 맞아. 어차피 간빙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오히려 우리가 빙하기를 끝내준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 더 되면 더 재밌게 끝나요. 아니 이런 흐름을 보면 뭐 어떻게 하면 빙하기 또 오겠지 뭐. 그럼 다시 뭐 좀 식었다가 그러다가 또 뭐 간빙기 오면 또 따뜻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지구온난화가. 그 괜히 그 세계 정상들 회의할 거 없으니까 그런 거랑 회의. 연료 절약하려고 괜히 어줍지 않은 핑계 대는 거. 안 쓴다고 안 녹아? 아니잖아. 어차피 간빙기인데 녹아. 그냥 막 써 그냥. 오염물질 막 하고 하루에 담배 7개씩 7갑씩 피고. 근데 답변 안 돼. 그러네. 여기서 또 깨달음을 얻어. 그래, 이 잘못이 아니야. 아이고, 녹화 중이지? 아, 이거 편집하는 거 제일 귀찮은데? 내가 이 화면 편집은 못해서 음성 편집은 가끔 하거든. 헛소리 했을 때. 막 애들이, 선생님, 그 부분에 음성이 안 들리던데요. 안 들려야만 해. 너네 엄마들이 볼 수도 있잖아. 안 들려야만 해. 아니, 뭐, 고동열 신문 좀, 고동열이랑 종인 신문인데 그냥 보내야 되겠다. 몰라. 걔네 엄마들 나 원래 그런 줄 알아.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생대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거거든. 205쪽을 보면은 205쪽을 보면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나오지. 우선 대멸종, 이게 뭐 말같지. 많은 생물이 한꺼번에 멸종한 게 당연히 대멸종이겠지. 이게 뭔 소리야. 원인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 및 해수면 변화, 운석 충돌에 따른 먼지 구름 확산으로 광합성 차단, 화산 폭발에 따른 온실기체의 증가와 화산재의 태양빛 차단,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그렇대. 그래갖고 이 밑에 있는 표에다가 펼쳤잖아. 표에다가 2번. 2번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쪽으로 쭉 그래프가 나오면서 고생대 처음 대멸종 포인트 있지. 이게 빙하의 확장이야. 원인이. 그러니까 써놔. 첫 번째 대멸종 포인트가 빙하의 확장. 고생대의 두 번째 대멸종 포인트가 해양의 무산소화.
그리고 운석 충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생대의 세 번째 대멸종. 이게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진짜 큰 대멸종. 여기가 바로 뭐였지? 판계야 형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생대 넘어오자마자 대멸종이 한 번이 또 있지. 아주 조금의 대멸종이지.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 판계야 분리에 따른 화산활동 등등. 그치? 판계야 분리에 따른 화산활동 등등이 원인이 되는 거.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떨어졌을까? 아직 그 멸종했던 생물이 번성하기 전이지. 조금 남아있던 애들이 조금 죽은 거야. 잘 버텨냈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가는 대멸종 포인트 있지. 이건 뭐니? 운석, 소행성 충돌이지. 맨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가. 그래갖고 지금 지질시대는 이렇게 크게 5개의 대멸종으로 보는 거고, 가장 큰 대멸종은 어디야? 세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판계화 형성에 의한 대멸종 있지. 그게 가장 큰 대멸종 포인트가 되는 거야. 위에 그림 사진 그림 봐봐 그림. 뭐 판계화 형성되어 있을 때 이 그림 있지, 그렇지? 이런 그림 나오면 판계화 형성. 그다음 고생대에서 중생대가 고생대가 멸망하는 시기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원인이 이거 뭐니? 이거 돌멩이 공룡이 돌멩이 맞고 있는 거니? 이거 뭐니? 당이더 여기 있는 애는 누구야? 아, 공룡. 이런 게 그럼 뭐 운석 충돌? 세 번째는 당연히 화산 폭발이네. 그리고 플러스 강의 5번 있죠? 5번. 자, 여기 내용만 한번 봐봐. 5번에 보면 그러니까 대륙이 합쳐질 때지. 그러니까 판계가 형성될 때를 보는 거거든. 이때 설명을 보면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할. 그러면은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해류의 단순화로 기후가 단순해지고 그럼 생물의 종이 감소하고 여기 대륙붕 문제 알아? 얘네 바다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부위가 있지. 그치? 그리고 밀물썰물이 있다면 여기를 갯벌로 볼 수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를 대륙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갯벌의 생물들의 개체수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치? 근데 판게아가 형성되면 대륙이 이걸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대륙봉의 면적이 없어지는 거야, 아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지. 근데 그게 온 지구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생물종이 싸그리 그냥 너무 극감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문제 풀 때 대륙붕 나오면 여기구나라고 알면 되고 대륙이 분리될 때는 요거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식지가 다양해지면서 생물종이 증가를 하겠지. 그치? 됐네. 자, 그럼 203쪽에 1번부터 205쪽에 7번까지 한번 풀어내죠.